네, 푸른나무님과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 퀴즈 나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 갑니다. 자, 통상 토지보상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요. 간혹 새로운 땅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보상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단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님의 책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상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푸른나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푸른나무입니다. 네, 이 토지보상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 갭 투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수익률 낮긴 했지만은 꾸준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점점 나이 먹을수록 갭 투자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아파트 갭 투자 하시다가, 그다음에 뭐 경매도 배우시고, 뭐 토지도 배우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으시면서, 네. 이제 다른 이제 특강도 많이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법정지상권인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이제 강의를 들어갔다가 그 강사가 이제 토지 보상을 뭐 지자체를 통해서 토지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났다는 걸 이제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기해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자에 대한 실제 사례가 또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계속 해왔으니까요. 경험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 보상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토지 보상하면은 뭐 대부분이 수용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상기, 뭐 신도시, 뭐 산업단지 그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공익 사업, 그러니까 사익이 아니라 공익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토지가 이제 개인의 땅이면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실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아무래도 그러면 그 보통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그렇죠. 네, 보상을 또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토지 보상을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말하던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파트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나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크게 이제 느꼈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이 토지 투자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계속 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MF 시대에 약간 떨어진 거 외에는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뭐 하루아침에 뭐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큰 수익을 났다든지 하는 게 대부분 이제 토지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잘 올라야 2배 정도 그렇죠. 일 텐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크게는 10배까지 오르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또 토지 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토지 보상 투자가 환금성, 수익성, 안정성 3박자를 모두 갖추었다고 했는데 자, 일반적인 토지 투자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토지 투자는 막연하게 이제 땅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안 오르면 급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토지 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개발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개발된다, 뭐 어디가 크게 개발된다 이런 정보를 남들보다 좀 빨리 접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투자하게 되고요. 팔 대상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파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기도 정해져 있는. 네. 자, 그런데 이게 정보에 대해서 조금 잘못 파악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정보는 제대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경매 감정가하고 보상 감정가는 좀 약간 틀려요. 구하는 방식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약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 토지 보상 투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대토보상과 이주자택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 대토보상과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대토보상은 우리가 보상받을 현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 현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받지 않고 그럼 나중에 내가 땅으로 받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약간의 혜택을 주거든요. 그걸 이제 대토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을 예. 받는 게 대토보상. 예. 이주자택지는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지에 그 사업지에 뭐 전문용어로 사업인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사업인정 전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거주를 했다면은 주택 거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주하게 되면 이제 이전도 필요하고 이주할 땅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네. 그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한테 또 주어지는 게 이주자택지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이 이주자택지의 경우 주인이 아닌 예. 세입자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세입자는 해당 안 되고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임대를 살았다고 하면은 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시행하는 시행사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딱 장담을 못 드리는데 혜택은 크게는 없습니다. 네. 자, 이 토지보상 투자라고 하면 또 투기라고 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LH 사건 때문에 네네네.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정당하게 수익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투자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게 다 투기라고 또 그렇죠. 네. 주식 투자도 투기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개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토지 보상 개발 정보는 어디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이제 개발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네네네. 정보가 이제 많이 쏟아지는데 여러 기관이나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자체 고시공고라고 있습니다. 지자체 고시공고. 예, 네. 각 지자체가 거의 지금 전국에 이렇게 쉬어봤더니 한 25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고시공고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많은 정보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고시공고를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서만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시공고를 아무래도 좀 주요하게 잘 체크해 봐야겠네요. 예, 그 뉴스가 이제 고시공고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게 또 뉴스로 나오는 거니까. 뉴스로 나오는 자, 그럼 이 토지보상으로 투자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돼서 편입되는 그 토지들,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익사업을 하게 되니까 네네. 개발 정보를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개발지가 다 개발되면은 주변이 땅이 더 많이 올라요. 네, 그래서 미리 그 주변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아파트 투자도 가능하고 뭐 빌라 투자, 상가 투자 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아파트 투자가 접근하기 쉬워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걸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이라는 걸 이제 정보를 잘 모르니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뭐 하는 게 그게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초심자의 입장에서 좀 보면 뭐 아파트 같은 주택은 꼭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필수 요품인 경우가 또 있는데 이런 토지 보상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크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토지 보상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까? 모든 부동산 투자가 뭐 네네.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네네네. 자, 그럼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도 그렇죠.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자, 그럼 토지 보상 공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간단한 이론을 듣고 이제 직접 실행해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걸 또 이론을 알게 되고, 우리가 대부분이 조금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하는데 그냥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네. 푸른나무님께서 또 출판한 책
예. 토지 보상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한 권으로 평생 써먹는 토지 보상 투자. 자, 이 책에 정말 모든 게 총망라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방법을 상세히 공개하셔도 되는 겁니까? 결론을만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내용이라도 그걸 가지고서 직접 실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좋은 걸 아는데 안 하십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직접 해서 수익을 보고 하면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저를 인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니까 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강의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지만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그 푸른나무 강사님은 정규 강의 시에 또 과제를 많이 내주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실행을 안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질문도 생기고 자기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제가 과제를 내드립니다. 토지 보상 투자의 그 성공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공 노하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꾸준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그렇죠. 그냥 강의만 듣고 끄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실행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겠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에 대해서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감정 평가하고 그러니까 경매 감정하고 보상 감정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한 사례가 이제 강릉 이제 국가산업단지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매는 농지라서 농지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농지지만은 원래 여기는 대지였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대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는 농지로 평가된 상태에서 유찰이 됐고 그래서 싸게 제가 받아서 보상 감정을 했더니 이제 대지로 평가를 해줘서 그 차이로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한 150%인가 그렇게 수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토지 보상 투자하다가 그 실패한 경험담도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토지 보상 접했을 때 뭐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하게 될 때 약간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미지급 투자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미지급 용지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도 제일 크고요. 근데 이제 잘못 접근하면은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용지를 토지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미지급 용지란 투자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공익 사업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그 흘러서 나온 물건이 경매로 나오거나 했을 때 이제 그걸 저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상 신청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미지급 용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성 분석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미지급이라고 하니까 왠지 못 받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익에 대한 분석을 조금 잘못해서 그렇죠. 손해를 보셨다는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손해 볼 뻔을 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인맥,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맥은 이제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제가 또 그 감정평가사를 추천이 가능해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추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나 쉽게 얘기해서 잘 나오게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손실은 보이지 않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이제 나온 사례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패는 아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인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좀 많이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정평가사를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친구가 감정평가사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는 저희 감정평가사를 사귀어가지고 감정평가 추천할 때 추천하고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사례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뻔한 경험담 역시 구제가 또 이렇게 되신 그런 사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푸른나무님 모시고 그 토지보상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명언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공부하시고 직접 발품까지 팔아서 뛰어보시는 올 한 해 만드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